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국회의원. 아닙니다. 진짜 막 동분서주. 지금은 내가 봤을 때 박범계 의원 한 3명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사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러니까 본인께서 자처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재능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쓰겠다. 누가 시키기도 했죠. 누가 시켰어요? 여기 오신 분 여기. 아, 여기 이 자리에 앉았던 바로 그건 이재민 대표가 시켰다. 박범계 의원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범계 의원을 후원해야 됩니다. 아이고. 농협 35-0017-5979-93 박범계 후원해. 여러분 박범계 의원 요즘에 진짜 아까 연설도 보셨지만 저거 뒷부분만 살짝 낸 거고요. 그때도 연설 꽤 길게 했는데 와 그 많은 막 10만 이상의 관중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냥 뭐 그냥 있는 사실을 잘 나열하면. 아 이게 있어요. 이제 우리 장수가 네. 무대 위에 올라가서 네. 벌벌벌 떨면 안 되잖아요. 아유 뭐. 근데 좌중으로 휘어잡는 거 보니까 와 매력적이에요. 남자 연설 잘하는 거 되게 멋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박범계 TV 구독하게 돼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볍게 한번 이것만 덜어보고 갈게요. 네. 지금 그 무대에 올라가셔가지고 특수본 검사들 한 명씩 호명하면서 응원을 했어요. 그 시점이 뭐냐면은 결론이 안 나고 있을 때,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김종욱 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부장검사, 최순옥 부장검사, 최재선 부장검사 그리고 왜 나머지 검사들이 검사 특수본하고 지금 저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 외 나머지 6명의 부장들이 대립했다는 거잖아요. 예. 와, 근데 저게 저렇게 끌 일도 아니었고. 예. 어쨌든 저 호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장관 때의 경험인데요. 지금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장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사건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뺏었다가 넣었다가 뭐 사람도 바뀌었다가 그리고 총장의 지시에 따르면 무조건 이행 지시가 있으면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되는 상명하복의 원칙에 아무런 예외가 없는 시절이 있었고 그 검사 동일체 원칙 좀 바꿔라 좀 부당한 지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소위 검사들이 명령을 받는 검사들이 이의제기권을 신설했어요. 그럼 이 사안은 명백합니다. 특수본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핵심인데 특수본은 독립해서 수사하라는 얘기예요. 특수본 검사들이 범법을 저지르기 전에는 그 직무를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우리 새날님이 사실은 질문지에 다 주셨는데 그 예규가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이라는 대검 예규입니다. 이걸 제가 뽑아왔어요. 뽑아가지고 결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건 석방지휘를 할 가능성이 100%다. 그래서 특수본이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버텨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결하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즉 심우정의 행위는 직권남용이다. 네, 직권남용이다. 따로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께서는 힘을 내라 했는데 오늘 뭐 매가리도 없이 5시간 만에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오늘 심지어 오늘 이야기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우왕좌왕한 게 아니라 법대로 했다 이 얘기인데 이따가 그건 따로 한번 다퉈 주시고요. 근데 결국에는 심우정이 그냥 내란 공범인 걸 그냥 스스로 커밍아웃 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봐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윤석열 취소 결정에 따른 석방 지휘는 물론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간단하게 말하면 12월 3일 심우정 휘하의 대검 과학수사부장 밑에 선임 과장이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한 것 내란 때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안 된다 2번이나 법원이 거부했는데 세상에 검사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루를 지체하게 만든 거. 그래서 결국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 제공자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비하폰 누구랑 제일 많이 통화했겠습니까? 윤석열하고 제일 많이 통화한 그 비하폰을 압수수색 신청한 그 시점에 심우정 총장이 국방부 김선호 차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용현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비화폰 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진동 차장에게 줘서 통화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김용현이 새벽 1시 반에 셀프 출석을 한 겁니다. 이건 뭔가 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죠. 뭔가 연루된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번에 석방지휘까지 다 4개를 겹쳐놓고 보니까 이거는 내란의 준동 세력 내지는 내란 공무 세력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의원님의 주장은 네. 궁여지책으로 항고를 포기했다가 아니라 일부러 이게 고의성이 높다. 법적인 용어로는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법적인 용어. 그러면 그때 그 기소할 때 대검에 회의했던 것도 고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언제나 총장들은 딱 윤석열 수법하고 똑같아요. 검언 유착 사건 아시죠? 한동훈 네. 나오고 하는.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부장회의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자기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건데 부장회의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참모 그 마치 대통령과 국무회의와 같은 겁니다. 똑같이 윤석열이 그렇게 부장회의를 통해서 하수기구로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듯이 이번에 심우정도 그 6인의 부장회의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들 다 석방지휘에 동의한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박세현 이 특수본부장 및 그 검사들을 찍어 누른 거죠.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잡혀갈 수 없으니 나중에 다 까발려지면 공교롭게도 내란의 공범인자가 그중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어떤 자기 힘을 갖고 결국엔 이거 즉시 항고 못하게 막았다.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굉장히 직권남용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구속 취소 사안이라는 거는 구속영장 발부할 때 도주우려 증거인멸 도주우려는 뭐 없겠죠. 뭐 외국으로 튀지 않았으니까 증거인멸 때문에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럼 구속 취소라는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되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번에 그 법원 판사가 지규현 부장이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석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석방지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비화폰이 압수가 안 돼 있거든요. 비화폰의 원처가 그 기초 자료가 되는 서버가 아직 압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지금 서부지검입니다. 이건 특수본이 아니고 서부지검이 3차례나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 아니 구속영장 신청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럼 놓고 보면 결국은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관저로 돌아간 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뭘 하겠습니까? 증거인멸해야죠. 그럼 이건 뭘 숨기기 위해서일까? 그 비화폰 속에 혹시나 윤석열과 심우정의 통화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추론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건희가 또 포함하세요.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에이씨.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라서 흥분하시는 분들도 좋아해요. 좋아해요. 속에는 막 끓고 있어도 내가 좀 점잖을 빼면은 예, 예. 사람한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흥분하세요. 네, 흥분합시다. 막 때리면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직권남용이거든요. 예. 직권남용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실제로 심우정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에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 대법원 얘기, 대검 얘기입니다. 제2조 2항 2조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 네. 개입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수사의 독립성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중단시킨 직무가 뭐냐? 결국은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즉시 구속 기소. 그 법원에 의해서 구속 기간 연장 안 되니까 즉시 구속 기소 합시다 하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슨 소리야? 전국 검사장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소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즉시 구속 기소할 특수본의 직무를 중단시켰죠. 1차. 이번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2심에 즉시 항고로 판단을 받아봅시다 했어요. 그 업무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슨 소리야? 바로 석방지휘 해버렸습니다. 즉시 항고 못하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권한 업무를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앞부분으로 가서 그러면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 경우만 중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부하인 박세현 고검장과 제가 아까 불렀던 그 검사들이 범법을 저질렀다는 얘기인데 범법이라 하면 불법 구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지금 그렇게 저 심우정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건 마리오 빵꾸예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맞습니다.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즉시항고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불법 구금이었다는 게 나오면 박세현의 행위가 불법이 될 수는 있으나 예. 그게 판단이 안 내려진 상태에서 예. 지금 일각에서는 지기현 판사가 본인도 아리까리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미룬 겁니다.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비겁하죠. 예, 미룬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수사 지휘를 할 만큼의 어떤 상황인데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지금 잘못 가고 있을 때는 개입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불법이 지금 불법이라고 확정된 게 아닌 상황에서는 없는데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게 직권남용이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저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올 때 바로 기소하라 그랬잖아요. 네. 보충 뭐 수사하지 말고 수사기한 연장하지 말고. 예. 그때 심우정이 고검장 아니 저기 뭐야 저 지검장 회의를 열었던 것도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그것도 고의라고 보시는 건 고의를 보죠. 아까 제가 12.3 때부터 연결이 쭉 된 걸로 보면은 결국은 지검장 회의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특수본이라는 게 서울 고검장 박세현 본부장이 서울 고검장이에요. 서울 고검장은 전국에 5개 고검이 있습니다. 전국 5개 고검 중에 최고로 탑순위예요. 사실상 검찰총장 다음 순위입니다. 순위가. 그런 순위가 높은 사람을 특수본부장으로 앉혀놨다는 얘기는 아까 규정과 함께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수사할 만한 그러한 무게가 되니까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즉 원하는 게 뭐예요? 구속기간을 넘기게끔 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구속기간을 넘기게끔 하는 그 검사장 회의를 열은 것 자체가 수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런 거 아닙니까? 박세현이 수사에 개입하는 심우정을 체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칙대로 한다면. 불법을 바로 저질렀으니까. 검찰 조직 생리상 못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도구판이 되니까 그때 되는데 공수처장을 할 수 있죠. 공수처장은 긴급 체포할 수 있죠. 제가 오늘 공수처에 가서 차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차장을 만나고 왔는데 저기 지기현 부장이 얘기하는 구속 취소 중에 수사권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리까리가 일본 말 아니죠. 일본 말이니까. 예,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이거 불분명하다. 그래서 상급심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게 뭐냐. 이거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푸나님? 예. 해 주십시오. 자. 곽종근 사령관 등등에 관련된 윤석열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은 날이 12월 18일입니다. 예. 12월 18일 이첩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윤석열을 포함해서 고발 사건이 한 5건이 공수처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그것이 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입니다. 고발뿐만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12월 13일 날 아까 윤석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 5일 전 12월 13일 날 공수처 검사가 가서 진술서를 받고 면담 조사를 했어요. 면담 조사를 했는데 이 고발 내용과 면담 조사의 내용은 직권남용과 내란 사건이 동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있는다는 얘기는 두 개를 다 조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판사는 뭐냐면 직권남용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내란죄를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 이번 내란죄는 직권남용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란죄를 저지른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윤석열이 개념적으로 따지면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 방첩사령관 여인영, 정보사령관 문상호 이런 사령관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야 어디 출동해 어디 봉쇄해 어디 선관위 가 서버 해 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즉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내란죄의 일부 구성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이니까.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하는 것이 곧 내란으로 조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판사는 수사를 안 해봤잖아요. 이념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직권남용을 뭐 내란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이 되네. 그래서 인지했네. 이걸 원하는 건데 그것이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동시에 면담을 해서 진술서를 받고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면 그것은 공수처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공수처 차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만약에 이재명 사건이었으면 그 논리로 무조건 했겠죠. 했겠죠. 야, 그러니까 법을 분리해내는 게 물론 전 가장 큰 문제가 법의 미비라고 생각하긴 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잖아요. 그렇죠. 그 윤석열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들 판단 법원이 이미 그러니까 적법한 수사였어라고 이긴 내려줬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짜 비겁한 판사이기도 하고 비겁한 심우정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근데 어쨌건 간에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고의성이 확인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저는 개연성이 한 두세 개면 그거는 팩트라고 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검찰은 확실하게 내란에 개입해서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심우정 등의 수뇌부가 나서서 덮고 있다.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보온이 물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장관 때 제 기조실장입니다. 심우정이요? 그랬구나. 예, 그런데 그 캐릭터를 제가 익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캐릭터가 검찰 있죠. 좀 감이 아니었던 거죠. 더군다나 윤석열 체제에서는 심우정은 뭐 정치색이 크게 있거나 없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자기 의견이 분명하지 않고 다만 일을 맡기면 뭐 스마트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총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있는 사람을 고검장 승진 케이스인데 안 시키고 인천지검장으로 좌천격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만큼 찍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검 차장으로 금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원유에 잠깐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있잖아요. 예. 요거를 덮은 게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이야기가 있어요. 시점이 비슷할 겁니다. 네. 예. 그건 제가 파보질 않아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총장까지 올라왔다는 썰들이 있는데. 뭐 대체로 썰은 김건희 씨의 오빠와 고등학교 동창인가 동창이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죠. 있는데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고 어찌됐든 아무도 심우정 총장이 총장이 될 거라면 예상하지 않았는데 차장을 거쳐서 뭐 차관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총장이 됐습니다. 이 보훈에 대한 얘기 또 다른 측면에서 내란에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심.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방식이면 확정적 범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 자기네들 수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나오기 전에는 수사 안 하고 그쪽에서는 3인성으로 수사해가지고 범인 만들어 호랑이를 만들어내고. 나 참. 자, 근데 그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지지자들이 이제 좀 답답해하는 게 답답해 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수사 방해를 하는 상황이고 윤석열을 풀어줬으면 즉각 탄핵해라 심우정을. 네네. 근데 망설이는 모습은 그러니까 신중한 것도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 수개까지 플랜하는데 신중한 게 맞냐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핵, 심우정에 대한 탄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오늘 뭐 대검에 가서 항의도 했고 고발장을 뭐 제가 직접 가서 접수를 했는데요. 그리고 뭐 공수처 차장도 보고 엄정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답변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현재 오늘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순항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과 내일 월, 화 두 이틀 동안에 특별한 어떤 뭐 공지가 있을까 봐 굉장히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거는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변론을 재개해달라. 탄핵 심판을 다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이 일당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오세훈은 변론 재개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아마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순간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적어도 6대2, 7대1 아니면 8대0이 탄핵 파면으로 심증을 굳혔다라는 것을 윤석열 측에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파면 받을까
아니면 지금 석방됐는데 헌재는 석방된 거 윤석열이 구속이 돼 있거나 석방이 돼 있거나 아니 제가 저 연설에도 썼듯이 윤석열의 조서는 실질상은 없습니다. 조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받은 게 없기 때문에 구속만 됐지. 윤석열의 조서가 헌재에 증거자료로 나간 게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과 내일을 좀 지켜보고 선고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지켜본 뒤에 다음 주에도 국회 본회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이제 탄핵 심판 결론이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판을 흔들 필요는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카드는 무조건 쥐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박범계. 자, 근데 이제 명태균에 대해서도 지금 그 궁금한 게요. 예. 의원님이 저는 의원님이 진짜 한 서너 명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내란 막 하시다가 갑자기 명태균만 나와가지고 창원 갔다 오고 민주당의 박범계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일단 다른 언론에서 명태균 수사는 압수수색조차 허술했다면서 처남이 제공한 영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겁니다. 네, 그 영상을 한번 공개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지금 저게 처남이 박범계 의원한테 제공한 영상이에요. 저게 지금 저게 장롱입니다. 어머니 장롱. 네, 장롱 속에 예. 뭐가 저게 있죠, 서랍이죠. 지금? 서랍. 네. 그 서랍 밑에 보니까 구멍이 있죠. 저 구멍에 손을 넣으면 손잡이가 있고 저걸 당기면 서랍이 열립니다. 저 서랍 안에다가 황금폰을 넣어놨어요. 황금폰이 저 안에 들어있더라. 3개와 USB. 실물 보시진 않았죠? 예, 저 영상만 보이는 예, 거죠. 저 영상을 처남이 나중에 찍어놨습니다. 이상해서. 왜? 처남이 있는 자리에서 검사가 왔어요. 수사관 4명이. 왔는데 저 장롱을 뒤지면서 저걸 서랍을 어떻게 여느냐? 서랍 안에 뭐가 들었느냐? 혹시 저게 서랍인지 아닌지도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때 이상하다. 자기는 들킬 거라고 100% 간담이 선언을 했는데 안 물어보고 심지어 처남 방에 저 방이 아니고 저 어머님 방이고 처남 방에 자기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 옆에 USB가 몇 개 있었대요. 네. 그것조차도 안 안 가져갔다는 가져갔다고요? 겁니다. 열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자기가 이거 이상하다. 자기한테 뭔가 올가미를 씌워놓을 뭔가 증거인멸 이런 쪽으로 올가미를 씌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 동영상을 촬영을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최근에 연락이 돼가지고 저걸 받은 겁니다. 저렇게까지 해놨는데 검찰은 일부러 압수수색을 허술하게 해서 안 가져갔다. 그렇게 처남은 주장을 하는. 그 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뭐 핸드폰, 소위 황금폰을 뭐 불태워 버린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증거 인멸해라. 던져버리라. 그렇게 압력을. 예. 야, 이씨.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부정 총장의 이 사건 지휘랑 아주 맥락은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윤석열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우리 의원님이 저 주말 집회에 올라가셔서 그래도 특수본 잘하고 있다. 힘실어 주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고 특수본이 누구보다 빨리 윤석열 관련한 주요 임무 종사자를 수사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정도 잘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한번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신무정과 지금 명태균 수사했던 지금 네. 보니까 결국은 내란이라는 건 벌어졌어요. 검사들도 TV를 통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이 벌어진 것이 국민 앞에 현저한 사실,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현저한 사실이 됐으니까 이거를 뒤덮을 수는 없어요.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수사기관으로는 공수처도 있고 이 내란 사건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경찰 국수본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 국수본과 경쟁하는데 수사권을 뺏길까 봐 아까 제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진동 차장으로 하여금 김용현을 새벽 1시 반에 출석시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출석시켜가지고 쾌도난마처럼 구분응선까지 왔습니다. 왔어요. 자, 오고 나서 마지막 정점이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버렸어요. 그거부터 계산을 해보면 뭔가 큰 어떤 기획하는 사람이 있었는 거고 공수처가 솔직한 얘기로 신생수사기관이니까 과연 수사 능력이 감당이 될 거냐. 역시 많은 미숙한 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지금 수사권 유무 그리고 구속기간 유무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인 이런 뭐 쟁투가 벌어져 가지고 구속 취소까지 된 거예요. 그런 거랑 저쪽에 창원지검에다 쭉 창원지검에서 고발이 됐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고발이 됐는데 처음에는 조사과 형사과에다가 수사과에다가 일반 수사관들이 하는 수사과에다가 명태균 사건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이 됐지 않습니까? 뭐 어디죠?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특종을 하면서 폭발이 됐어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1명으로 슬쩍 수사 사건을 넓혔습니다. 수사 규모를 넓혔어요. 특수본처럼. 그렇게 넓혔다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금폰을 가지고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에 넘기면서 내가 니들 대통령 만들어줬으니까 나를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이 명태균 씨가 제 3차 제가 면담 갔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던졌는데 경위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김건희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폐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는 이상한 반응이 나왔어요. 네. 예, 이상한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명태균 씨가 제가 두 번째 접견 때 한동훈을 유심히 봐봐라 관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칼잡이 3명의 검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가져가지고 수사할 거다. 왜? 경쟁자인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 수사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띄울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명태균 씨가 합니다. 예, 그러더니 제가 이 명태균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하려는 그 시간에 딱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최측근이라는 김모 씨, 김한정이라는 네.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예? 그 이런 얘기들이 그냥 추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벌어지고 있다. 즉 대선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 내란으로 돌아오면 거꾸로 윤석열 마지막 턱 밑까지 구속까지 했으니까 턱 밑까지 쾌도난마로 수사하다가 툭 공수처에 집어 던져놓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다가 검사장 회의, 석방지휘 등등을 놓고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내란이라는 명확관한 국민의 현저한 이것을 뒤엎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수사했지만 결국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딱 이렇게 덮어 씌우는 형국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실무정이 정상적이면 제가 알고 있는 그 검사들의 생리가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이를 것 같으면은 총장한테 참모들이 먼저 이야기한다면서요. 사퇴하시라고.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냈던 조직이에요. 그러면 실무정이 이 상황에서 어떤 오판을 했을지 몰라도 매수된 게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는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완벽하게 버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도 검찰이 윤석열 안 지키고 그렇죠. 내란 수사 잘했어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중에 수사권을 다시 뭐 문제가 생길 때 어느 정도 검찰을 실드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맞죠. 이 상황에서는 검찰을 팔아버린 거죠. 걔도 그룹도 다 놓친 상황이 예, 검찰을 된 팔아버린, 상황이에요. 예.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예. 그러면 실무정은 윤석열한테 뭔가 약점이 잡혀 있거나 신세를 졌거나 연루되어 있거나 은혜에 보답하는 순전히 은혜에 보답하는 길만은 아닐 겁니다. 뭔가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3번이나 기각시킨 거는 결정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야, 근데 박범계 의원 진짜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열심히도 하시지만 진짜 명석하시고 호감도 느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테는 거리감만 느꼈거든요. 예.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신다. 아이고. 재미지시죠 요즘에. 제가 봤을 때 바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4시간 5시간 자고도 버텨내니까. 아까 여기 나오셨던 김동완 의원.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박범계 의원의 더 뭐랄까 뭔가 그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신나셨어 내가 봤을 때. 여러분 박범계 의원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헌법재판소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권영세 주진을 고소했죠. 이것도 잠깐만 한 번 더 언급하고 갈게요. 예. 그러니까 SNS를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권영세가 쉽게 표현해서 가짜 뉴스 냈다는 거에 시점도 안 맞는 거. 예, 완전. 예. 그러니까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유튜브 출연 하루 전인 12월 5일 날
그 뭐라 그랬지? 1시간 30분간 회의를 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박범계 의원이 만난 거는 12월 10일이야. 시점이 안 맞아. 안 맞아요. 저자들은 왜 저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너무 신중해가지고 나는 답답할 때 있다. 아, 소위 차장검사 출신이죠, 아마 권영세 씨가. 네. 그리고 몇 선 의원인데 심지어 뭐 장관까지 한 분 아닙니까? 지금 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저거를 저렇게 실수한다는 게 그다음에 제가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시점만 다를 뿐이다. 뭐 그런 취지로 했길래 즉시 그 경찰 국수본에 가가지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니, 처벌받아야 바로 단죄해야 돼요. 팩트체크도 나가고 시점도 완전히 틀리죠. 5일 차이나 나는데 예. 이게 바뀌었다면 모를까. 예. 뭐 말도 안 되는. 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근데 저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곽정근 사령관의 증언을 지금 탄핵 물타기 위해서 키워드이기 때문에 예. 저거를 물타기 해가지고 민주당한테 사주받고 그런 거짓말이다라고 예. 주장하려다 보니 근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짜 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냈다면 언론들이 가루를 만들었겠죠. 네, 가루를 만들어. 자, 이제 탄핵 소추 의원이 또 하시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썰은 이번 주 금요일에는 결론이 나올 거야. 또 어떤 언론들은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저 우리 탄핵 소추 의원으로서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대단히 높았죠. 예, 지금도 그런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재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이런 절차를 합니다. 이제 변론 종결을 했잖아요. 지난 2월 25일 날. 그런 다음에 거의 이제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거의 평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평이 다음에는 평결을 합니다. 예. 평결은 최종적인 합의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선고를 하죠. 이 3단계를 하는데 현재는 계속 평의하는 절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의의 일시, 장소, 뭐 횟수, 내용 이런 것들은 헌재 공보관이 대비로 돼 있다. 알려줄 수 없다라고 굉장히 몸을 사리는 오늘 그런 공지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도 국가기관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파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거를 대변해서 언론이 헌재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헌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형식적인 모든 걸 알려줄 수 없고 평의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아주 좋은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그 요소는 뭐냐 하면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보는 거라면 예. 헌재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평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을 대해서 지금 쟁점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각 의견이 많다는 소리가 들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이론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거죠. 즉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디 뭐 샌프란시스코 뭐 부산에 출발해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항로를 바꾸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게 없었던 겁니다. 오늘까지. 제가 예상하는 시점은 내일까지도 특별한 급변침 혹은 항로 변경에 그러한 공지가 없으면 14일 날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수요일쯤에는 이미 공지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틀 전에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공지를 했으니까 수요일쯤에 금요일 선고를 공지할 수도 있다. 다만 변수 하나는 윤석열이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 석방과 헌재하고 무슨 연관성을 관계가 없는데 피청구인 즉 대상자가 되는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제가 뭐 표현을 좀 그랬습니다. 앙알앙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더 표현 더 할게요. 예. 그냥 지저대는 거죠. 나 좀 봐달라고 지금. 아니요, 그 정도면 충분히 막말 아니세요. 그렇게 오죽하면 저렇게 표현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건에 파면하냐 안 하냐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서가 들어간 것도 없고 검찰 무슨 뭐 검찰에서 조서를 받은 게 있어야지 말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게 없어요. 구속됐냐 안 됐냐는 것은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에 전혀 0.1g도 영향을 못 미쳐요. 그 표현 되게 좋았어요. 예. 0.1g도 영향 없다. 그렇군요. 예. 윤석열이 그러니까 뭐 무슨 무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어떤 기술적인 실수든 고의든 간에 예. 그냥 불구속 재판 받게 됐다 이거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조차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앙알앙알 뭐 지저대면 아니 왜 그렇게 박범계 좋다. 지저대면 혹시나 네.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또 재개 신청이라는 변수가 있긴 한데 그런 정도는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내일까지 한번 희망을 갖고 낙관적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맞는 희망이란 빨리 나오는 희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이 아니라면 출신이 아니라면 이건 무조건 전원일치야. 8대 0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된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냐면 윤석열이 석방되고 지금 막 극우 쪽에서는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마치 부재인 것처럼.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조금 더 고민하는 척하는 느낌? 바로 그 말씀. 숙고한다는 느낌. 풀려나자마자 바로 판결할게.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 살 수 있어서 야 우리 좀 회의라도 한 척 해보자 이런 느낌? 좋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없진 않다고 봐야 의원님 판사 시절에 사실 결론은 내려져 있는데 네. 막 새벽까지 기다리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럼 한숨 자고 나온다면서요. 나 고민 좀 하고 있어라고. 실제로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예. 그러길 예. 바라봅니다. 예. 그런 측면이지 이것이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사실상 탈옥한 마당에 예, 탈옥. 탈옥한 마당에 답답한 거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라도 시켜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이라도 다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만약 이번 주말 넘어가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예, 사실은 흉악범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런 꼴이죠. 괴물이 지금 울타리를 뛰쳐나가지고 활보하는 거는 이게 지금 보석도 아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나와가지고 어퍼컷 세레모니 하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말 그대로 일단 헌법재판소 또 법원 또 수사기관인 뭐 공수처 등등에 대해서 또 윤석열 파면을 갈구했던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에 대한 어퍼컷이죠. 엿먹어라. 빅엿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차 싶었는지 지금은 또 조용히 있잖아요. 예, 지금은 약간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아마 그 재개 신청을 할 건지 말 건지 머리가 아마 좀 빠질 겁니다. 예.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면 저런 상황으로 극우를 선동한다고 하면 결론 빨리 내리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당연하죠. 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할 때 혼란을 빨리 줄이기 신속한 심리를 약속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는 무조건 결론이 나와야 된다.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슈가 출렁하면서 마치 저쪽에서 계속 윤석열 무죄인 것처럼 선동하는 거를 헌법재판소가 눌러줘야죠 일단은. 눌러줘야죠.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나오는 거라면 수요일 날은 공지를 할 것이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주를 넘길 가능성은 없나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플라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앙알앙알 뭐 이렇게 되면 어떻든 속고하는 모습. 왜 우리가 8대 0을 얘기하냐면은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 박근혜 탄핵 때 안창호 대법 재판관 지금 인권위 가가지고 예. 정말 때리잖아요. 때리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분도 반대하다가 결국은 이 헌재 대통령 파면이라는 전대미문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힘이 실으려면 8대 0 전원일치로 가야 된다는 이런 설득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절차적으로 혹은 뭐 다소의 이런 그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저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관계 즉 국무회의가 뭐 제대로 있지 않았다. 네. 그리고 포고령에 담을 수 없는 내용 1호를 담았다. 그리고 군대로 국회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다.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다. 네. 이 5가지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아무리 보수적인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이제는 이게 헌법 위반이냐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따라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파면을 시킬 정도로 중대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뭐 한두 분 정도가 이 일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다수의 재판관들이
세상에 이게 백두대낮에 뭘 밤에 했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계엄을 한다는 게 우리 헌법사에 이게 맞느냐 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 나온 건데 그런 측면에서 뭐 다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도 이번 주 선고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선고가 나와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아니 설사 더 늦춰지더라도 파면만 될 수 있다면 네. 국민들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네, 네. 당장 힘드신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죠. 흉악범이 길거리 활보하게 돼버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과 외환의 죄는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를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흉악한 범죄인데 그자가 마치 무죄라도 된 듯이 나와가지고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어퍼컷하는 모습 보면 윤석열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라도 너무 위험하다고 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야, 근데 박범계 의원은 진짜 훌륭하시네요. 뭐 그 댓글창에도 보면은 칭찬이 일색이에요. 아이고. 박범계는 원래 이런 분이셨구나. 너무 근데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데 앉혀놔서 거리가 멀게 만들어놨구나. 아하, 그렇군요. 우리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 자주 나가시잖아요. 박범계 의원이 나온 방송들은 다 조회수가 높아요. 아이고. 네. 믿을 만한 소식통인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범계 의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컵 아껴서라도 많은 분들이 후원을 보내주시면 더 힘이 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이요. 안심시켜 주세요. 네. 11차례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를 갈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새날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 애청자 여러분 조금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주말에도 그 전에 선고가 나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잠시 괴물이 울타리를 빠져나와서 앙알앙알 혹은 짖는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마지막 고비를 돌파해 나갑시다. 야, 안심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